뉴저지 늘푸른 농장이 경로 대잔치를 개최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흥겨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가 추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인 다카 수혜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좌절됐던 드림액트가 다카 페이지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무상 점심급식이 100%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대 한국 대선 제외투표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수학의 계절을 맞아 뉴저지 늘푸른 농장이 경로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참석한 어르신 모두에게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선물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트렌튼 근교에 있는 늘푸른 농장. 오늘 이곳을 찾은 1,5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농장 측에서 마련한 식사와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늘푸른 농장 김종일 대표는 올가을 풍년을 맞아 어르신들께 맛있는 과일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농장이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산물을 생산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께 먼저 좋은 과일을 선사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늘푸른 농장 경로 대잔치에는 지역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장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농장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어오고 한인 사회를 개척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하루하루 좋은 즐거움을 갖도록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젊어지시고 또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은 푸짐한 경품과 함께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늘푸른 농장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과일을 선물로 증정하며 어르신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가 추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인 다카 수혜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1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ABC 방송이 USCIS의 다카 신청 현황 통계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8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79만 9,077명이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 중 뉴욕주에서는 5만 3천여 명, 뉴욕시에서는 3만 명가량의 드리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0만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가 11만 50명, 다음은 뉴욕주였으며 플로리다 4만 1,526명, 일리노이 3만 7,03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62만 2,170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엘살바도르 3만 262명, 과테말라 19,466명, 온두라스 18,526명 등이었으며 한국은 1,375명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출신 다카 수혜자는 지난 3월 말 7,250명으로 집계됐는데 몇 달 사이 3,000명가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기준 50.7%가 19세 또는 그 이하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20에서 24세는 32.8%였으며 25에서 29세는 14.5%, 30세 이상은 2%였습니다. 또 이들 중 24%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좌절됐던 드림 액트가 다카 페이지에 힘입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드림 액트를 모든 주요 법안에 포함시켜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이 발표되자 6일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견을 열어 공화당이 드림 액트 표결 기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 액트를 첨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는 존 맥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림 액트 법안이 번번이 실패했던 하원의 벽도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인물인데다 이번 다카 폐지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화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치적 제스처도 공화당으로선 뚜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다카 폐지를 발표한 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카를 합법화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회에 합법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의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법안은 예산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돼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정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다카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카 수혜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상당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긴 했으나 당장 다카 수혜자들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어 의회 조치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다카 수혜자들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사자와 법조계 모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노동허가증은 6개월 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또 운전면허증과 각종 정부 혜택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동요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 학교 등에서 그대로 성실히 임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추후 재취업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집단 소송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잘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직장 관련 재직 증명, 퇴사 증명, 학교 졸업 증명과 성적표, 가족 이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일단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입법은 필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무상 점심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수혜 대상은 2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와 차투어 스쿨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 프리스쿨 런치 for all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공립학교 학생이 75%를 차지했던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100%로 확대되면서 그 수혜 대상도 20만 명 늘어납니다. 학생들은 거주지나 학교 및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차투어 스쿨을 포함해 공립교에 등록된 학생은 누구나 무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연방 농무부의 급식 예산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대 규모의 상환 자격을 인정받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칼멘 팔니아 교육감도 이번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으로 학생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각 가정에는 자녀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무상 점심급식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폐단이 지적됐었습니다. 이번 19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재외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5월 치러진 제19대 대선 투표에서는 제외투표 신고 신청 인수 총 29만 4,628명 중 75.3%인 22만 1,854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남녀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성 유권자가 11만 7,524표로 남성 10만 4,420표에 비해 13,104표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 투표 참여 비율은 20대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7.4%, 40대 24.8%, 50대 9.9%, 그리고 60대와 70대는 각각 4%와 2%를 나타냈습니다. 20에서 40대가 57.1%를 차지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주 지역이 10만 6천여 표, 47.9%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 지역이 30.8%, 6만 8천여 표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투표자는 LA를 포함한 미국이 전체 유효표 가운데 21.9%에 해당하는 4만 8,713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독일 순이었습니다. 해외 유권자들은 남자는 35에서 39세의 투표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20에서 2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시티 바이크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일대에서 시티 바이크가 확대 운영됩니다. 12일부터 뉴욕시 시티바이크가 확대 운영됩니다. 시교통국은 시티바이크 2,000개를 추가 공급하고 맨해튼 할렘을 시작으로 퀸즈,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시티바이크 정거장 14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개의 새 정거장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올해 말까지 시티바이크 운영 규모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정거장은 시티바이크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됩니다. 아스토리아에 59개의 정거장이 설치되며 크라운 하이츠와 프로스펙트 하이츠에는 27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110에서 103스트리트 사이 할렘에도 수십여 개의 정거장이 추가 설치되고 롱아일랜드 시티에는 7개의 정거장이 추가됩니다. 한편 시티바이크는 2013년 처음 선을 보이면서 지난해 이용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도심 이산화탄소를 5,000톤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기대감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엔화와 금값은 고공행진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3%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초 103.8까지 올랐던 달러 지수는 92.2를 가리키며 며칠째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값과 엔화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1,342.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지난달 말 110.7엔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오전에는 달러당 108.5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또다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추가 금리 인상 기대를 낮추었습니다. 7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15만 6천 명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 위원들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나치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 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식품의 미주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오늘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댄 솔리스 LA FDA 디렉터와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그리고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한인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산식품 LA 수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 수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수산식품 LA 수출지원센터 측은 LA 센터가 미주 시장에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수산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로라든가 아니면 김, 굴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주류 시장에 한국 수산물이 더 좋은 가격에 고품질 제품들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할 계획입니다. LA 센터는 한국 수산식품 업체들의 미주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부터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LA를 비롯한 도쿄센터 설립으로 기존 중국의 상해와 청도 그리고 북경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상하 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오늘 야생동물보호국 CDFW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3명의 남성이 상점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코뿔소뿔, 코끼리, 엄니 등 상아를 판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모든 상아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인 AB 96이 지난해 7월 통과됐지만 비밀 수사 결과 여전히 암암리에 상아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LA시 검찰 측은 상아의 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can contact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As you can tell, they are on the case. You can contact our office. We're standing by, ready to pursue further cases. I also want to encourage you to work closely with the Humane Society a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한편 당국에 따르면 상아를 매매하다 적발됐을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입양아 권익단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양아 시민권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입양아들은 시민권을 자동 부여받지만 18세 이상인 경우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총 3만 5천여 명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한인 입양아도 2만 1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9일 오후 5시 퀸즈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다카 폐지 이후의 이민정책 향방에 대한 오픈 포럼이 개최됩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와 최영수 변호사, 드리머 장정래 씨 등 3명의 패널이 참석해 다카를 주제로 향후 이민법 향방과 다카 폐지에 따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제퍼슨 민주당 클럽이 수여하는 올해 비영리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제퍼슨 민주당 클럽은 오는 10월 12일 기금 모금 만찬에서 KCS 김광석 회장과 린다리 사무총장에게 올해 비영리 단체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제퍼슨 민주당 클럽은 현재 플러싱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5일 오후 8시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 앤더슨 애비뉴 선상의 AJ's 약국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인 네일업스를 포함해 최소 6개의 상점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국은 약국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라파에트와 콜롬비아 애비뉴 사이 교통 통제는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는 날씨에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높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